여기서 안동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진시황 때 분서갱유라 해서 모든 책을 다 불사지르고 유학자들을 다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훗날 문화대혁명 때는 공자의 사당까지 훼손되고 파묘와 재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단절 속에서 정작 중국 본토 유교 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거나 한 거죠. 반면에 안동 같은 지역은 서적과 예법, 정신문화의 보존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는 중국에서는 사라진 책들의 상당 부분이 안동에서 건너갔다고도 합니다. 실제 중국에서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안동 종가의 실제 차례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전통이 아니라 남아있는 전통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간결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안동 종가, 그 손자 이기의 동암 선생 종택, 수졸당 차례상 같은 사례를 보면은 술, 떡국, 북어, 과일 정도입니다. 신위에는 술, 과일, 차 정도가 올라가고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오렌지와 멜론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무릎을 쳐야 합니다. 진짜 우리네 전통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전통이 오히려 더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괜히 군기를 잡고 있었던 셈이죠. 제사상 앞에서 제주잔 올리는 물, 잔 돌리는 문제는 결정적입니다. 술잔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돌리느냐를 두고 다투는 집안이 있습니다. 또 잔을 2번 돌리는 게 맞느냐 3번 돌리느냐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 술자리에서 제사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하지만 성균관 예법상 종묘 제례에서 잔은 돌리지 않습니다. 아니 돌릴 수도 없습니다. 향로라는 것이 제사상과 병풍 사이에 놓이는 것이니까 굳이 잔을 돌리려면은 잔을 받잡고 얼른 뛰어가서 병풍 앞 향로 위에 제주잔을 돌리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얼른 제자리로 뛰어오면 되겠지요. 남들이 웃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웃을 가능성이 너무 크겠죠. 결론으로 말하면 제주, 그냥 술을 따르고 받들어 올리고 정중히 놓으면 됩니다. 돌릴 필요 없습니다. 돌릴 수도 없습니다. 원래 유교식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매장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흩어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백이라고 하죠. 시신은 땅에 묻고 그 백이 소멸할 때까지 음식을 올린다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자시에 지내게 됩니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바로 자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밤 12시쯤 전날과 오늘의 중심이 되는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그 백의 기운이 약해지고 소멸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낮이 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명당자리라는 말도 결국은 백의 기운, 땅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시신이 볕을 잘 받고 물이 잘 빠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래서 백이 잘 소멸되는 땅이 바로 명당자리니까 말이죠. 우리가 흔히 명당이라고 하면 후손이 잘 되는 자리만 생각하지,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그 백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자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화장은 다릅니다. 화장은 몸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처럼 매장된 백이 자연스럽게 소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육신은 사대로 흩어지고 집착은 내려놓는다는 뜻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문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옛 유교식 제사를 그대로 지낸다는 말은 참 우스운 행위가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인을 2번 죽이는 셈이 될 수도 있고, 행례는 불교식으로 하고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는 웃지 못할 촌극이 되는 겁니다. 한 상위에서 세계관끼리, 종교끼리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밥상 위에 유교와 불교가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당신은 여기 왜 있소? 라고 묻는 셈입니다. 아마 둘 다 난처해야 할 거겠죠? 부른 사람은 후손인데 정작 종교관끼리, 세계관끼리 어색해진 겁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이 와서 밥 먹는 행사가 아닙니다. 산 사람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의 질서를 확인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상징적 의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잊고 음식 가짓수, 술잔 방향, 절 횟수, 집안 글씨 이런 데 매달립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신 뒤에야 비싼 제사상 앞에서 효자 노릇한다면 그건 예가 아니고 연극이죠. 제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를 핑계로 산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젠 아시다시피 차례상 배달업체까지 등장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전통입니까? 아니면 전통이라는 이름의 체면입니까? 제사상 작아도 됩니다. 음식 많지 않아도 됩니다. 술잔 향로 위에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사, 죽은 사람이 조상이 밥 먹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산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 사람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제사라고 말이죠.